자, 한전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8, 13% 전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흐름 나타나게 되는데요. 뭐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어저께 원전주가 다시 살아나면서 폭주를 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원전주가 강한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원전보다 일단 가스 쪽에서 더 아주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계속해서 같은 부분으로 얘기를 드렸었죠. 원전보다 가스, 그래서 이제 가스가 강해질 것 같은 두산 에너빌도 가스로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BHI는 오늘 아침에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BHI. 그래서 오늘도 일단 테마상으로 어제에 이어서 원전주들과 뭐 건설 같은 경우도 원전 모멘텀이죠. 현대건설, 대우건설 뭐 이런 원전 모멘텀들이고요. 원전 그리고 전력, 가스 뭐 이렇게 지금 다 오늘 아침에도 거의 도배가 되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저께 또 때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한전기술 같은 경우가 급등을 했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열어봤을 때 넥스트에서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 한전산업, 그렇죠? 그러면 뭐 생각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일단 사고 들어가자 이런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한전산업의 경우에는 이것이 조금 특이한 종목입니다. 이게 업종으로 보면 전형적인 이제 호발 형태가 되고요. 한전이란 이름을 달고 있는 회사들이 총 4개가 있죠. 본 회사 맨 위에 있는 모 회사인 한국전력을 비롯해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 유틸리티 쪽이 아니라 에너지로 돌아와서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얘기를 들었었고요. 설명을 들었어요. 이렇게 4개사 있는데, 이 4개사 중에서 가장 세력주 성향이 강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친다라고 하면, 원래대의 오리지널 분석대로 친다 그러면 얘는 못 가요. 가다가 바로 막히고 자빠지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 나머지들의 경우 한전기술이나 한전 KP에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라 그러면 그 일반적인 그 분석이 먹히는 종목입니다만 안 먹힙니다. 세력주가 그렇죠? 세력맘이니까요. 세력이 당기고 싶으면 가는 거고, 사람들 붙으면 가는 거고. 그래서 더 이상 이건 가도 이건 완전 잘못된 가격이다라고 한다고라도 계속해서 개인들 달라붙어가지고 질러버린다든가 이런 흐름 나오면 계속 가는 게 세력주 아닙니까?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이 한전산업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한전산업은 뭐 하는 회사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엄밀히 지금 이게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게, 자, 한전산업의 실적부터 보시죠. 이 한전산업은 실적, 성장성, 가치 어느 쪽에서건 주가가 폭주할 일이 없는 회사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얘가 뭐 하는 회사냐? 국내 전국에 있는 화력발전소,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 발전소의 운전 정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부 쪽에 타켓이에요. 내부 쪽, 국내 쪽 타켓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가봐야 이제 2024년 작년에 가서나 베트남 쪽에 석탄화해서 용역을 수주하며 강화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전의 경우는 우리 내부 쪽 이슈가 아니라 해외 쪽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 얘가 들어가 가지고 체코 원전에서 뭘 할 수 있을 거냐 이거죠. 그럼 미국에서 SMR 이번에 기대를 하고 다시 지금 치고 올라 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럼 미국에 들어가서 한전산업이 뭘 할 수 있을 것은 거냐? 실질적으로는 얘가 미국에 따라 들어가서 뭘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적은 쪽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기존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실적이 보시는 것처럼 크게 좋아지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나빠지는 것도 없고, 2023년에 잠깐 반짝 실적 보였었고요. 그러고는 다시 원래 수준보다 약간 아래로 내려와 버렸죠. 원래 수준 이제 200억 조금은 되는 이 상태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분기에 실적이 꽤 잘 나왔죠. 138억. 작년 분기에도 이렇게 꽤 2분기에는 상당히 잘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요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 발전 가동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여름철 대비해서 이렇게 여름철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가동이라든가 이런 물량들, 정비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상 요 시기에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늘 2분기에는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실적으로 보면 섹터 사이클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만 전분기하고 대보면 굉장히 놀라운 실적 같이 보이는데, 전년하고 비교해보면 그렇게 놀라운 실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이런 쪽으로 지내왔는데, 자,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자, 비교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전기술과 한전 KP에서 한전산업의 주가 차트입니다. 한전산업만 지금 거의 나홀로 엄청나죠? 이건 주봉이고요. 길게 잡아본 거 주봉이고요. 이게 이제 일봉 쪽으로 높여가지고 최근만 보더라도요, 최근에도 달라요. 이게 일봉으로 돌아서 이제 최근 사이클만 보더라도 그렇죠? 이게 중간에 한전산업이
폭주를 하면서 최근 흐름도 이렇게 바뀌어서 한전산업이 맨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죠. 한전 기술이 오히려 이제 원전 쪽으로는 가장 이제 또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한전 기술이 오히려 제일 아래쪽 밑에 가서 헤매고 있고요. 안정성이라 그러면 한전 KPS 이렇습니다. 주가가. 자, 여기서 예전 차트를 살펴보게 된다 그러면 자, 멀리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전이라는 닉네임을 걸고 들어오는 종목이라 자, 앞에서부터 이제 이 왕창 올랐었죠. 상장 초기에 어마어마하게 튕겨서 올라 들어왔다가 그 뒤로는 뭐 거기서 쭉 밀려서 아예 존재감, 그 뒤 근 10년간은 존재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실적을 보셨다시피 뭐 실적이 뚜렷하게 엄청나게 좋아지는 시기도 아니었고, 또 2021년이니까 문재인 정부 때죠. 문재인 정부 때라 가지고 원전 쪽엔 탈원전 이러고 있던 시대예요. 그럼 지금처럼 이제 원전의 모멘텀을 받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엄청나게 좋는 거 봐도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뚜렷한 성장 모멘텀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주가가 폭등을 했죠. 왜 그랬냐라고 하면 세력주 형태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들었던 보성파워텍 만년 세력주만 올리다가 이번에 실적을 제대로 낸 그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 유명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수젠텍 같은 거 코로나 얘기만 나오면 반짝반짝하죠.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들의 기억에 그 세력들의 움직임 자체가 예전에 그려봤던 그거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왜 이렇게 올라 들어가냐라고 하면, 자, 이거 최근에 나왔던 뉴스인데 이게 조금 부정적인 형태로, 그렇죠. 바로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주인이 2명이고 그래서 공장 불 꺼지고 있고 이렇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놓고 보면 이게 그렇습니다. 실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불확실성이죠. 사주가 둘이야. 왜 나오죠? 총연맹이 지분 31%, 그 요거 가지고 오른 거예요. 예전에 올랐던 것도. 한전은 29%입니다. 분명히 한전 자회사인데요. 한전이 최대 주주가 아니에요. 아직도.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이제 매각 이슈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샀다 팔았다 이게 뭐 판다 그랬다가 지분을 매각을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한전은 뭐 또 그래가지고 또 공격적으로 이 지분 인수를 하겠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끌고 들어가기에는 한전 쪽의 입장에서도 자유천명이 깽판 부려버리게 된다 그러면 뭐 사업이 제대로 될 수가 없거든요. 현재까지는 분명히 자유천명이 더 많으니까. 근데 주가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또 반대로 가서 이렇게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영권 분쟁이라고 하는 요소가 보니까 그게 저 주가입니다. 그게.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판다 그랬다가 돈 더 달라고 지금 나가리 시켜버렸다가 여기죠? 재공영화. 원래 이제 여기 있던 거를 자유천명한테 넘겼다가 자유천명한테 넘긴 걸 다시 또 이게 한전으로 들어온다. 그거는 이슈 그거 가지고 저렇게 넘어 들어오는 거예요. 넘어 들어왔던 겁니다. 이걸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발전, 이게 반한 것처럼 발전소의 설비, 그러니까 뭐 분명히 테마에는 들어가요. 94%. 정책에 따라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수익성은 불안하다. 외형 같은 경우도 방금 봤지만 그 외형이 뭐 엄청나게 성장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안에, 같은 섹터 안에, 같은 한전 자회사 안에 한전 기술 같은 애들이 있다는 얘기죠. 완전 기술은 이제 한전 기술의 경우는 이제 설계라든가 이런 쪽이 아주 강한, 그렇죠?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한전 기술은 원전 설계 SMR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 3사 중에 한전 기술이 꼴찌야. 참 재밌죠? 그래서 세계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 이 한전 기술이 오히려 주가는 꼴찌, 한전 산업이 계속해서 1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 중심으로 돌아가는 판때기라는 얘기죠. 이 모든 건 다 사실 다 연기금 때문이라고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요. 2020년에 코로나 급등에서부터 때려 팔던 연기금이 2023년도까지 2020년부터 계산하게 된다면 무려 4년입니다. 4년 동안 정상적으로 자기들이 보유했을 비중보다 30조나 더 때려 팔아버렸어요. 30조가 애들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30조는 그렇게 또 과하게 두들겨 팔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국내 증시가 전 세계 꼴찌가 되어버렸죠. 전 세계 꼴찌.
그래놓고 우리의 훌륭하신 연기금님은 너네 왜 이렇게 팔았냐 그러니까 국내 시장의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수익률 안 좋은 거 누가 만들었냐 이거야. 바로 신혼들이 만들었거든요. 30조나 더 때를 팔아서. 지금 같은 경우도 다시 연락에 팔고 있지 않습니까? 맨날 단타나 치고 있고. 그러니까 연기금서부터가 이제 판때기를 이렇게 돌려다 버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게 대부분이 지금 같은 경우 그러죠. 세력 수급이 모든 걸 다 결정한다. 현재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거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고 뭐 성장 모멘텀이고 가치고 다 필요 없고 수급 들어오면 올라가고 수급 안 들어오면 뭐 별 볼 일 없다. 그러니까 저 PBR 종목들이 그러니까 저 PBR은 말할 것도 없고 저 PER 종목들 같은 경우 사상 최대급 분기 사상 최대 연간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도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종목이 100개가 넘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2023년부터 지금까지 이러고 있어요. 5년째 3년째 못 나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연기금이 맨날 단타만 치고 앉아있는 거. 그래 이제 수급 판때기 세력 판때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한전기술 앞에 얘기드렸던 것처럼 펀더멘털의 측면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에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 강세를 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종목들보다 오히려 한전 산업 같은 종목들 뭐 세력 수급 아니고 뭣도 없는 거 우리 개별주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곧 내일 모레 망할 것 같은 기업들이 연상으로 막 튀어들어가고 빌리언스 같은 종목들 뭐 있냐 이거야 그거. 아센디오 뭐 있어요? 없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순식간에 30% 그다음 날까지 그러고 다시 뭐 자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세력 판때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사업에 대한 기대를 하자라고 하면 어저께 한전기술에 대해서 이거 추가적으로 더 가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차라리 원전에 대한 기대라 그러면 얘보다는 한전기술이 분명히 더 낫습니다. 그러나 바트 앞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기업은 그래서 앞에 굉장히 강하게 튀어나오는 이렇게 아주 무식하게 튀어나오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세력이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 들어오면 될 경우에 더 잡아당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로만 친다 그러면 사실은 뭐 거의 다 왔습니다. 열심히 더 간다 그러면 이선 정도, 이 정도까지 더 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12%고요. 이게 14,000원 선이니까요. 이게 14,000원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선명하고 아주 강력한 저항선, 저항대, 그렇죠? 저항선, 저항대 둘 다 연결되는 자리예요. 그럼 약 700원 정도 되니까 뭐 5% 정도 됩니까? 5% 정도 요 정도 더 추가된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 노리는 걸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겠고요. 이제 요게 이제 연결이 돼서 다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시세. 제가 1차 이렇게 빵 튀겨졌다가 자빠지고 그다음에 그대로 끝나느냐? 이 뒤쪽에도 있죠? 저 앞쪽에서처럼. 자, 그래서 결국 이제 한전이 또 그래서 예를 들자 그러면 미국과도 협상이 잘 됐다. 한전과 한손의 협상이 잘 됐다. 한손의 협상이 잘 되면 곧바로 또 이쪽까지 그대로 연결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쪽이 잘 됐다 그러면 다시 이제 뭐 한국전력을 비롯해서 한전기술 뭐 두산에너벨 말할 것 없이 이제 다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얘 같은 경우도 또 이게 분석을 해보시면은 이 뉴스 계속 나와요 이거. 그러면 요 같은 경우 지금 다시 또 편입을 해 들어와야 될 필요성, 그래서 또 이 이슈가 또 부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세력 입장에서는 이런 거 같은 거 가지고 다시 또 뉴스로 흘리고 가능성 뭐 이렇게 흘리고 이래서 당길 수 있는 거고요. 얼마든지 당길 수 있죠. 그래서 요렇게 살펴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현재 수준에서는 어저께 한전기술이 올라갔던 거 그만큼 키 맞추기 형태로 올라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부분들은 이제 뒤에 이어지는 이슈에 따라서 그 이슈의 전개 앞부분은 이게 좀 더 잘 돼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전기술 목표가 들어갔고요. 그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오늘 요 정도까지 들어온다는데 요거 먹으려고 이거 들어가기에는 그렇죠. 이 정도 그냥 차라리 안전빵에 한전기술 사시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아니면 그냥 BHI나 어제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BHI나 S&T 에너지 같은 쪽에 후발 확실한 종목들 이런 거 사시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력으로 치고 들어가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세력으로 들어가서 먹고 치겠지. 오늘 들어가서 오늘 추가로 먹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눌려 들어왔다가 다음 돌아가 들어가는 사이클 같은 경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얘기 나오면 뭔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쪽에서 긍정적인 상황들이 전개가 된다라고 하면 예, 매각 이슈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또 압박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또 장난할 수가 있다. 요거 이제 감안해서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이 8시 40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 되면 이제 오르고에서 우리 전문가분들이 이제 요런 종목들, 오늘의 이슈 종목들, 뭐 일단 오늘 테마상으로는 뭐 또 원전, 전력, 뭐 이런 쪽에서 지금 또 무더기로 잡고 있는 거 이거 보여드렸었고요. 이제 이 중에서 누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되겠느냐? 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올라 들어가느냐? 이제 종목이 올라가는 성격을 본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답이 나오죠. 그렇죠? 이제 한 방 정도 더 나오거나 뭐 아니면 여기가 끝이거나 이제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뭐 오늘도 이제 장세 이제 개장이 되고 나면 또 판때기가 바뀔 테니까요. 이제 판때기 바뀌게 되면 또 바뀌는 판때기에서 또 올라오는 종목들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최고 전문가 24분의 최고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리딩을 해준다 이겁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 넥스트에서 벌써 당겨버려 가지고 뭐 별 쓸모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게 장중이라 그러면 이제 앞쪽에서도 엊그제 같은 경우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 약세장 속에서도 이런 종목들 튀어나온다 이겁니다. 우리 현재 투자부에도 추천을 드렸었고 오르고에서도 추천 나가가지고 쭉 잡아먹고 아주 뭐 이런 세력주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타켓이 오히려 더 선명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선명해요.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이런 거 사들이가는 자리 아주 선명하고요. 파는 가격 아주 선명하고요. 이런 거 그냥 치고 들어가서 실전 들어가서 먹으면 된다 이거야. 근데 우리 천재투자TV에서는 요 일찍 나갔어요. 이거 일찍. 근데 보통의 경우에 이제 급등주가 이게 초기에 똑같이 가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숫자는 이만큼 올라 들어갔는데 분석이 나오잖아요. 우리 이제 종목 분석이니까. 근데 이 오르고는 종목 분석에는 실시간 매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 이제 밑에서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 우리 세력주 전문가들 이런 거 다 잡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재료주 전문가들 재료 나왔다. 그냥 따라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요런 거 잡아가지고 다 이익 내드리고, 그리고 뭐 화장품주라든가 이런 거 실제로는 이거 사기다. 그래서 또 진행되는 속이서 밑에서 이게 돌아 나오는 거 보세요.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돌아 나오죠, 실제로. 그런 거 잡아놓고, 그리고 요 단타 치고, 꽉 먹고, 알 먹고, 그러니까 반토막 계좌라도 플러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앱스토어에서 오르고 다운받아서 설치하시고, 최고 전문가들 도움 받으시고, 그리고 계속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